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결정적 한 수를 진행을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이번 주 굉장히 정신이 없었죠. 변동성이 너무 컸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틀 전에 우리나라 시장 크게 밀렸을 때, 손절하신 분들이 가장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궤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 한 수에서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준비한 타이틀이 뭐냐면 확신과 확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확신과 확률.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확신을 갖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누군가한테 들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주식시장에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에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조드릴 키워드는 확률이고,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는 또 포트폴리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리고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오늘은 인사 좀 할게요. 우리 강별이님 안녕하세요. 로미노님도 반갑고요. 지니님, 망고님도 오시는구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님도 반갑습니다. 경제를 알자님도 반갑고요. 지금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계신데 항상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잘 맞이하는 시점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뉴스들이 요즘에는 계속되죠. 제가 지금 막 방송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액티브 ETF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에서 혹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나 라고 봤더니 가스터빈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을 공급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번 주에 변동성이 많이 컸었던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유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취약하다라는 부분.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출 국가이면서 수출이 주력인 국가이고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제 우리나라 반등이 너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한 매도가 나왔고 좋은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인데, 저는 이제 또 서두에 말씀드려보자면 전 시장이 갈 것 같거든요.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런지에 대한 명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100%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의 명분이 아니에요. 저는 51%의 확률로라도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의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거든요.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시장 보면서 진행해 보죠. 자, 일단 차트가 아니라 요거 보시면 오늘 새벽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S&P 500 같은 경우는 0.5% 하락을 했는데 장후반부에 좀 올라왔어요. 그죠? 전약 후강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살짝 안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 유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가도 우리가 80불이 되느냐 90불이 되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유가도 제가 한번 화면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는 플러스 0.02%,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3.43%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요 시간대가 언제냐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시점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언제 변동성이 저런 식으로 나왔냐면, 분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10시 29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에 대한 해외 기관들과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이런 포지션이 어느 정도 바뀌거나 새로 포지션이 이제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만약에 아침 10시부터 밀리고 있는데 10시 반이나 11시쯤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급이 너무 안 좋았는데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이 10시 반에서 11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오후에는 1시에도 2시에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데 오전에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시 29분에 저점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시 29분에 저점이 나왔죠. 저도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쨌든 PB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고객분들께 전화가 왔을 때 오늘은 좀 지켜보시죠. 다음 주에 매수를 좀 하죠.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다가 제가 이 10시 반쯤에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오는 걸 보고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말에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도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비중이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드렸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시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진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올라온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 PPT에 넣질 않았네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3조입니다. 3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오늘 200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조 매수했다, 2조 매수했다, 3조 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작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정도 돼요. 8조. 작년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1조를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3,000포인트에서 지금 6,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내려와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1조 매수했다, 1조 매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처럼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2조를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2조 매수하면 진짜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시장이 좀 커졌기 때문에 한 1조 정도 매수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수치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정의를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지만 시장의 규모가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별로 안 좋았지만 뭐 개인들이 받아줬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개인들이 우리 시장의 주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클로징벨에서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쪽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생각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느낌이니까 믿으시면 안 되고 제가 좀 이따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오늘의 메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오늘 2차 전지가 올라왔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정적 한 수는 확신과 확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확신이 들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확신이 들었던 시기와 혹은 내가 확신을 갖고 매매를 했었던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 저도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뭐 남들이 이야기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확신은 전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확신은 그게 흔들림이 나왔을 때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실전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방송을 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PB라는 사람이 증권사 직원이 나와서 코스닥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간다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손실이 나면
그게 제 손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서 떠드는 사람의 손실로 이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실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만큼은 확신이라는 게 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뭘 준비했습니까? 확률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카지노 가보셨나요? 카지노?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카지노를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몇몇 카지노 기업들이 있죠. 뭐 상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합니다. 뭐 드랍액이 얼마 나오고 홀드율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카지노에서 매번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손님으로 온 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카지노라는 그 사업 자체가 영위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확률 싸움에서 카지노가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 손실도 확신을 가졌을 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확신보다는 저는 확률에 입각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55%인 것 같아요. 하락할 확률은 45%인 것 같아. 그럼 저는 상방에다가 공략을 해본다라는 거죠. 왜요? 확률적으로 어쨌든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저는 이 확률에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높여가는 게 저 같은 PB라든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그런 뭐랄까요 숙명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과 확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수익이 많이 났었던 종목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났을까? 혹은 내가 손실이 많이 났던 기업들이 왜 손실이 났을까?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더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 경험칙상으로는 확신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확신을 갖고 듣지는 마시라. 저는 뭐 확신을 가지면서 제 말을 경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확신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제가 오늘 방송 내내 말씀드릴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게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신보다는 확률 게임이 이제 주식이라는 거고 그 부분.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용기와 재구성. 이번 주 수요일 날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급락 나올 때 삼성전자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당시에 어떤 모 반도체 기업에 미팅을 가 있었어요. 반도체 기업에 미팅을 가 있었습니다. 장비사입니다. 장비사에 미팅을 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에 업황이 어떻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업의 주가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을 어떻게 보냐 혹은 시장을 어떻게 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뭐 이 정도라면 매수의 기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이 20%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당시에는 손이 안 나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월 초에 2월 중순에 중후반에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어갈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도 우리 고객님 한 분 미팅하기로 했거든요.
3% 시청자이신데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장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여기 근처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세요. 특히 12월달 중순과 후반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차장 삼성전자 좀 매수해줘 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제가 고객님들께서 사달라고 하면 한두 번은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 분도 계시고 매수를 덜 한 분도 계신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요일날 급락 나왔을 때 17만 5천 원일 겁니다. 제가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 가격대가 깨졌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제가 관리를 드리는 고객분들께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17만 1,9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그죠? 이틀 전에. 근데 이때도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확신과 확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오니까 매수하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참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기본적인 본질을 계속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통하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내용 나왔고 제가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구성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좀 주제가 바뀌었죠. 확신과 확률입니다. 확률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확신과 확률. 저는 이 확률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끔씩 이제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PER이 어땠고요. PBR이 어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게 왜 재밌는지, 왜 맞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AI라는 트렌드가 붙으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AI라는 것이 많이 발전이 됐고 저도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1년 후든 제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게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30% 밀리면 예전엔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걸프전 발발 이후의 저점까지 누적 하락률이 15%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저점까지 20%였어요. 그럼 대충이 아니라 이 수치를 보면 한 20%까지 밀리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게 물론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밀릴 때 과거에는 10%만 밀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30%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20%만 밀렸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 예전에는 더 밀렸어야지 반등이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우리가 확률을 1%씩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깝지만 솔직한 수신 발언을 하나 해볼까요? 주식 투자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좋아지고 성공률이 높아지는 게 저는 그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주식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요.
시장 상황이란 것도 반영이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9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처음 매매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온 게 물론 그걸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 종합주가지수도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공부를 한 자라도 두 자라도 계속 누적해서 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1%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안 한 투자자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공부를 한 투자자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까 전에 카지노 예를 들었죠. 카지노는 손님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카지노가 이기는 것은 확률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51%만 승리를 하더라도 그들이 벌어갈 수 있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증시에도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선물과 현물이라는 것은 코스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 현재 있는 물건이고 선물은 이제 미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 가격의 괴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승률이 이렇게 AI가 발전한 현재 시점에도 70%, 80% 이렇게 안 나옵니다. 끽해봐야 55%, 53% 이런 식으로 나올걸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그것도 쭉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전에 A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구성을 하면 수익이 55%의 확률로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AI가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한다면 뭐 AI에 대한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장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확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유가가 80불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더 튈까? 더 빠질까? 제가 어제 우리 클로징벨에 나와가지고 유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한번 튀었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길게 유가 자체가 고가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확률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유가가 80불 찍고서 쭉 올라갔다 85불, 90불 갔다가 쭉 밀려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매수 기회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확률에 대해서는 이런 팩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여기 뭐 15% 밀렸을 때, 20% 밀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체화돼야 된다. 확신보다는 확률을 좀 이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왜 이렇게 목이 많이 마르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포트에 대해서도 쭉 가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경제방송을 많이 다니면 경제방송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 마라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코스닥에 대한 저의 의견을 확률적인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았지만 타 종목군들은 반등을 했다라는 이야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 보시면 2026년도 1월 달에 NH투자증권에서 나왔었던 레포트 내용이 있어요. 코스닥의 목표 지수가 1300포인트로 상향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과열 때는 뭐 1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것도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고평가를 받았었던 고점이었을 때가 PER 기준으로 38배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대입해 본다면 1300포인트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코스피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이 지금 뭐 8.12배
어제 그제겠죠. 8.12배, 8배 초반이기 때문에 역사상 선행 PER을 8배 초반을 하회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은 확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엊그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뭐 9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접근이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일주일 내 15% 이상 하락했었던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잘 보세요. 15% 밀린다라는 것은 정말 미친 듯한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수급의 자석 효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8%까지 시장이 밀리면 서킷 브레이커에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한 6%, 마이너스 7% 되면은 매도를 합니다. 왜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정도 내려오던 시장이 갑자기 마이너스 8%까지 쭉 밀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거래가 멈춰 있다가 나중에 또 그게 효과가 한 번에 체결이 되죠. 그때 또 대량 매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이런 이런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과열을 막는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됐을 때는 과매도인 경우라든지 오히려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때를 매수 기회로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도 비슷한 거예요. 패닉 셀링이 나올 때는 하락의 신호탄이었던 경우는 적다라는 거죠. 대부분 투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투매. 여러분들 캔들 공부 많이 하시죠? 제가 오늘 캔들도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캔들은 여러분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습니다. 몸통이 있고요. 몸통이 있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죠.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지?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캔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요 윗꼬리와 요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투매와 뇌동 매수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초가와 몸통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고가와 저가 같은 경우는 저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패닉 셀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서운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엊그제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만큼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이 아랫꼬리가 패닉 셀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언제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패닉 셀링이 시장에 나왔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하락의 신호탄이었던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엊그제 같은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만약에 또 이런 하락이 나오면 저는 그때는 우리나라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의 확률이라도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15% 밀리면 그때는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틀 전에 말하지 왜 지금 말하냐 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리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1년만 하고 그만하실 겁니까?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러분들 매매하실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런 주식 투자라는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엄청나게 밀리는구나. 일본이 3% 밀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15% 밀리는구나. 이거는 패닉 셀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거를 거기에다 이제 점수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자료 한번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당시에 38.5%였어요. 38.5%였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37%, 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하게 빠졌어요. 미세하게 빠졌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안 빠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조금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클로징벨에서도 그 앵커, 홍선의 앵커가 저희한테 물어봤었죠.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한데 뭐 소부장이 강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부분과 귀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살짝 둔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5년 동안의 평균이거든요. 여기 제가 마우스 뺑글뺑글 돌리고 있는데 3년 평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6%입니다. 지금 38%, 37%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뭐예요? 확률이죠. 확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좁혀지는 거, 이격이 많이 좁혀지면 벌어지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다시 한번 셀링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지난 날에 급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한번 나왔죠. 신용 반대 매도도 많이 나왔을 테고 무서워서 미리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는 잘 안 내려옵니다. 잘 안 내려와요. 잘 안 내려오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무서운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안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밀리면 그때는 무서울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때 밀리면 엊그제를 생각해서 거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한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엊그제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뭐 시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한국 경제 분석입니다. 배럴당 80달러 유지하거나 100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가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도 많이 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81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 중순에도 요 비슷한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주식으로 치자면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은 부담이 돼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윗꼬리나 아랫꼬리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패닉셀링은 매도하는 거고 뇌동 매수, 포모를 통한 매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매도는 패닉셀링, 그리고 매수는 포모 바잉이라고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국제 정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면 거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다 제거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도 우리가 확률을 1% 정도는 올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EPS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요건 제가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셨죠. 고객 예탁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거 오랜만에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다라기보단 그들의 통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TGA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한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막 내려가고 있죠. 근데 요게 역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지금 잔고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TGA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과거 24년 때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보시죠. 저도 기술적 분석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과거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TGA 잔고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보시면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은 2천억 달러, 4천억 달러, 6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것이 TGA 잔고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TGA 잔고 늘어났죠. 여기도 늘어났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미증시가 생각보다 버텨줄 가능성이 있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담은 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코스닥에 대한 좀 오래전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코스닥 목표 지수를 1300포인트로 잡고 있는 명분은 과거에 고PR이었을 때 38배까지 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개인 오늘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보니까 장 마감되고가 아니라 아까 전에 방송하느라 못 봤는데 끝나고 보니까 ETF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클로징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이 결정적 환수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달라요. 결정적 환수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연속성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에 무슨 얘기했습니다. 수요일에 무슨 얘기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틀렸네요.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스토리로 짜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지나가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요거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반에서 11시쯤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기조가 종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후에는 2시 정도에는 수급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찌됐건 간에 10시 반에 수급이 좀 바뀌면서 이거 잘하면 시장이 올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 확률이 51%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조합을 해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엊그제처럼 그 수준까지 밀리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리까지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10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잡아줄 때 그러니까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되고 있는 해외 선물 거래 시간에 해외 증시가 견조했어요. 그죠? 그럼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확률로서 코스닥 쪽에 대한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확률에 대한 베팅을 한 거죠.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100%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확신에 차면 진짜 큰 손실이 나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의견인데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손실이 많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100% 베팅하는 게 아니라 55%에서 60% 정도만 되더라도 전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잖아요. 위험 자산이잖아요. 일단은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면 저는 대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의 확률은 그래도 70%는 넘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신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내가 뭐 5억을 매수했는데 이게 뭐 10배 수익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퇴사합니다. 내가 뭐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기사들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한 1, 2억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시장 은퇴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확률을 높이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만 준비를 좀 해왔는데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해볼게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내로 제조업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의 IRA 법안과 같이 중국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FTA 맞나요? 이제 이들이 제가 지금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유럽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받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나 부품들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유럽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14% 정도 되고 있는 제조업의 비중이 2035년도까지 20%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통상 약 1년 후에 발효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남아있죠.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는 기대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발효가 되면 그때는 또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 한 발 빨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가 많이 못 올라왔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헬스케어가 가장 낮죠. 여기 보시면 K 컨텐츠도 있는데 오늘 보세요. 엔터와 제약바이오 반등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우리나라 해외 학회 일정들이 있고 게임주들도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앱 수수료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확신, 특히 남을 통한 확신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큰 손실은 확신을 동반할 경우에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 수익금은 항상 1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손실은 1000만 원씩 손실이 나요. 그렇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중 조절이 안 됐거나 확신을 가졌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통한 확신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확률, 밑에 보시면 주식 투자자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승 확률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했고요. 다만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전 또 철저하게 손절매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제가 수요일과 오늘 포트가 바뀐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오늘 거예요. 이게 어제 거. 위에 둘 다 3월 4일인데 밑에 보시면 현금 20%짜리가 오늘입니다. 현금 20%짜리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현금을 30%까지 늘렸다가 오늘 현금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금융도 좀 줄였고 조선과 방산과 원전과 코스닥 쪽에 좀 더 비중을 늘렸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결정적 한 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확률이란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그런 섹터잖아요. 챕터인데 오늘 확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을 좁히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실 때 확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전 다음에 또 결정적 한 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힘드셨을 텐데 주말 편히 쉬시고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